불신의 상징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진 굴욕의 역사, 청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780년 중국 청나라를 여행한 박주원의 열화일기에는 조선의 청심환이 중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청심환은 원래 송나라 때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조선으로 전해진 약이죠. 그런데 박지원이 메이드 인 조선 청심환을 가져가자 중국인들이 너도나도 이걸 얻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청심환의 원조인 중국 것을 두고 왜 조선의 것을 원하냐는 박지원의 물음에 중국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청나라에도 청심환은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진짜 아닌 가짜에 더 익숙한 중국이 만든 중국판 땡땡, 그중 하나는 바로 중국판 한국 예능입니다. 사실 중국 방송의 한국 예능 베끼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후난 위성TV의 중찬팅이 있는데요. TVN의 융식당과 정말 판박이네요. 심지어 캐릭터, 화면 구성, 카메라 각도, 주방의 인테리어까지 비슷합니다. 역시 후난 위성TV의 치나이 더 커자는 JTBC의 효리의 민박과 비슷하고요. 4대 명조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종영된 KBS의 안녕하세요를 가져다 베꼈고요. 꽃보다 누나, 불후의 명곡, 히든싱어, 무한도전,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셀 수 없이 많은 복제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했죠. 가릴 것 없이 마구 베끼더니 그 다음엔 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예능계는 왜 자꾸 중국을 괴롭히냐라는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말 환구시보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나 이효리 같은 연예인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있고 중국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 이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네 번째는 전세계 랜드마크 복제물인데요. 저장성에는 프랑스 파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에펠탑까지 서 있습니다. 실제 에펠탑의 3분의 1 크기인데 멀리서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사를 잘했고요. 광둥성에는 하나로 약 1,700억 원을 쳐부어 만든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랴오닝성에는 이탈리아 베니스, 어지간한 랜드마크는 중국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건 바로 이거죠. 타이타닉입니다. 여기에도 1,8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총 1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 연회장, 극장, 수영장 이런 거 들어와 있고요. 그럼 이걸 진짜 배로 쓰냐? 아니고요. 호텔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타이타닉하고 다른 점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박혀 있다는 거죠. 이 타이타닉이 박혀 있는 지역이 바다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내륙입니다. 그래서 배에 쓰는 중기 엔진을 장착해서 마치 실제 바다에 떠있는 배에 탄 것 같은 느낌적 느낌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전 세계 랜드마크 짝퉁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느냐? 현지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려해서 내수 경제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게 중국 당국의 의도인 거죠.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랜드마크 중 가장 황당한 건 뭘까요?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제 하다 자기네 걸 자기네가 갖다 베껴 쓰는 거죠. 장시성에 지어진 만리장성 복제품은 사실 산불도 막고 안전한 산책도 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굳이 수백억을 처발라서 베이징 가면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을 복제했어야 했냐라는 의견이 SNS에서 빗받쳤다고 하네요. 전 세계 게임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중국의 게임 표절인데요. 2016년 한 중국 게임 업체는 인기 게임인 오버워치를 그대로 베낀 레전드 오브 타이탄을 출시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워낙 질이 낮아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저급 시계라고 조롱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작을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기까지 해요. 또 다른 중국 게임 업체가 지난해 출시한 RPG 게임은 출시 전부터 일본 닌텐도사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PC나 콘솔, 모바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차별점을 두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둡니다. 한국도 피해를 입었죠. 위메이드의 미래의 전설, 넥슨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2,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유명 업체 것을 도용한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됐습니다. 보다 못한 위메이드는 2019년 당시 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회사에 로열티 약 80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었죠. 이쯤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중국에 저작권 타령하면서 깠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지난해 초 삼성 갤럭시 S20가 출시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중국 SNS에는 삼성 짝퉁폰 언박싱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대놓고 갤럭시 S20의 울트라 A급 짝퉁폰을 소개한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화면 크기나 후면 문구까지 어지간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컨트롤 CV를 했는데요. 외관상 다른 점은 삼성 로고가 없다는 점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초에는 갤럭시 S21이 출시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중국에서 먼저 짝퉁이 아예 선출시가 됐어요.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후면에 삼성 글자도 넣고요. 근데 메이드 인 베트남 바이 삼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뭔 소리죠? 아마도 정품 출시 전에 유출되는 렌더링 이미지를 좀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지배적인데요. 중국인들이 삼성 갤럭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중국판 갤럭시 인기가 높은 걸까요?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는 진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삼성 5G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신 불법 모조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또 삼성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 S 시리즈는 고가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비싼 삼성폰들을 복제해서 팔면 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더 많아집니다. 한국은 할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중국은 일시불로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큰 정품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어도 정교하게 복제된 복제폰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들한텐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제 하다하다 사람까지 베낍니다. 올 초 틱톡에서 중국판 아이유, 일명 차이유가 화제가 됐었죠. 닮은 꼴도 아니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영상에 아이유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인공은 뷰티 크리에이터고요. 본인의 얼굴이라면서 올린 영상입니다. 약 1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모으면서 차이유라고 불린 이 인플루언서, 당연히 짝퉁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유를 이렇게 똑같이 모방한 걸까요? 바로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는 편집 기술인데요. 이 여성이 올린 영상 중에 하나에 로딩이 좀 심하게 걸리면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다하다 아이유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며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도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상당수가 지금 성범죄에 몰려 있고요. 한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 당국도 지난 3월 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